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래프를 조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운동, 물리는 이 자연 현상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여기에 이 관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현상이 있느냐, 그 현상을 우리는 운동이라고 이야기했고, 이 운동은 바로 이제 속도나 가속도, 가장 중요한 거죠. 속도와 가속도. 가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운동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럼 이제 벡터와 스칼라 공부하면서 속력 구분했고, 그 다음에 단위들, MKS 단위라든지 뭐 이런 단위들, 기준이 이제 없었을 때는 과학이 발전이 없었지만은 기준이 생기고, 이런 이 기준은 과학 발전에 계산을 허용하게 하고 수학적으로 다룰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기준, 이 단위는 매우 중요합니다. 물리에서 단위의 중요도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운동을 설명할 때 물리에서 이 그래프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그래프를 이제 이해하는 것이 이제 해석을 잘 해야 되는 거죠. 기본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속도와 가속도에서 이제 그래프를 한번 이번 시간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고등학교 교과서 물리 2 책의 제목도 보면 처음에 나오는 게 바로 이제 운동과 에너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운동이 중요한 거예요. 에너지가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힘이 중요한 거예요. 힘과 운동 나오는데, 힘을 받으면 운동이 어떻게 변하느냐, 힘을 받으면 가속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이제 표현하는데 속도나 가속도로서 표현하고, 왜 그런 운동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이제 뉴턴이 운동의 법칙으로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하고 이 재밌는 시간들이 참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그래프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도와 시간의 그래프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선 그래프에서 여러분들이, 자, 그래프 그러면 생각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기울기. 그 다음에 또 생각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면적을 생각해야 됩니다. 요것들의 의미가 다 있는 건 아니지만 요것들의 의미들을 이제 캐치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속도가 자, 어떻게 변하느냐, 이렇게 변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처음에 정지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변하는 거, 이렇게 변하는 속도를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면 여기서 바로 이 원점에서 시간이 이만큼 증가했을 때 요 이제 이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 되죠? 두 점을 잇는 기울기, 시간 분호, 시간에 따라서 이 속도가, 이거는 변하는, 이거 속도 변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속도가 처음에 잘 안 변하죠.
속도가 많이 변하잖아요. 다시 속도가 잘 안 변합니다. 속도가 많이 변하는데 가속도가 큰 거죠. 여기서 기울기는 바로 뭡니까? 기울기는 바로 시간 분호, 예, 뭐라고요? 속도 변화가 되는 거죠. 시간 분호 속도 변화. 다시 말해 이게 뭐냐면 가속도가 되는 거죠. 예. 두 점을 연결하는 이 기울기가 가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이 가속도도 이제 평균 가속도가 있고 순간 가속도가 있는데, 순간 가속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속도 그러면 순간 가속도를 말합니다. 순간순간 가속도가 계속 변할 테니까.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 시간의 변화, 그동안 그동안 그 속도의 변화, 이렇게 했을 때 이 시간의 변화량이 무한히 짧을 때가 그때 속도가 얼마나 변했느냐, 이 비를 우리는 순간 가속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시간의 간격이 무한히 짧지 않으면, 시간이 아주 짧을 때 얼마나 속도가 변했느냐, 그런 게 아니고 시간이 어느 정도 시간 동안에 속도가 얼마나 그동안 변했느냐, 이런 개념 다 평균의 개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도 평균 가속도가 되는 거예요. 이 두 점을 연결하는 기울기가. 이래서 이게 5초예요. 5초. 자, 요거 10m/s라고 해봐요. 10m/s. 그러면 가속도가 얼마냐? 그러면 바로 속도 변화 10m/s, 그 다음에 걸린 시간 5초, 이렇게 해서 얘는 가속도가 얼마가 되냐? 10m/s 이런 개념. 다시 말하면 초당 10m/s씩, 계산 잘못했네요. 10이 아니고 2죠. 초당, 5초당 10m/s의 속도 변화가 있었으니까 평균적으로 초당 2m/s씩 속도가 변한 거잖아요. 예. 초당 2m/s의 속도 변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요거 이제, 요렇게 보면 요건, 분모에 이제 초가 두 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속도의 단위는 분자의 메타 하나, 분모의 시간의 단위 제곱, 이렇게 해서 2m/s 제곱, 이게 이제 평균 가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점에서 순간 가속도가 얼마냐? 그러면 이거는 시간이 아주 짧을 때 그때 속도 변화, 이 점을 근처로 해서 두 점을 찍는데 이 두 점이 무한히 붙어 가야 되죠. 시간이 무한히 짧아야 되니까 무한히 붙어 갈 때 이 두 점의 기울기를 바로 접선 기울기가 될 거고요. 바로 이 접선 기울기가 순간 가속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는 결국은 뭡니까? 기울기는 두 점을 연결하는 기울기를 말하는데, 이 두 점이 이제 떨어져 있으면 평균 가속도, 무한히 붙어 가지고 시간의 간격이 무한히 작아지면 접선이 되면,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순간 가속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면적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면적. 자, 이런 그래프 한번 생각해 봐요. 속도가 이렇게 안 변하는 거. 속도가 안 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속도가 안 변한다는 것은
속도가 안 변한다는 거는 뭐 빠르기도 안 변하고 속도라 그랬으니까 속력은 빠르기만 있지만 속도가 안 변한다는 것은 이 빠르기도 안 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방향도 안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등속도 운동이라 그러면 예, 빠르기도 안 변하면서 방향도 안 바뀌는 이런 경우 속도가 안 변하는 경우 등속도 운동은 빠르기도 안 바뀌고 방향도 안 바뀌는 이런 운동을 등속도 운동이라 그래요. 직선 운동이죠. 이거는 등속도 운동은 직선 운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직선 운동인데. 그러면 여기서 이 면적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면적이 의미하는 바. 예를 들어서 얘가 시간이 5초인데 요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속도가 10m/s다. 역시 해봅시다. 예, 예. 그러면 이게 면적이 의미하는 거는 이 가로에다가 이 세로를 곱해준 것이 이제 면적이 의미하는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 그 10m/s라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게 단위 시간당 평균적으로 10m 가는 거니까 1초라면 이거는 10m 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속도가 안 변하는 경우에는 1초에 10m 갔겠죠. 예. 요 속도가 10m/s라는 거는 뭘 말하느냐면 1초에 10m씩 가는 거예요. 5초면 몇 m 가는 겁니까? 예, 5초면 1초에 10m/s씩 해서 5초면 50m를 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속도와 시간 그래프에서 이 면적이 의미하는 거는 바로 의미가 이 이동한 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동한 거리를. 그래서 여기서 면적이 의미하는 것이 뭐라고요? 면적이 의미하는 것은 이동 거리를 또는 변이라 그러는 게 좋겠어요. 속도라 그랬으니까 변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마찬가지로 속도와 시간 그래프에서 이 속도가 이렇게 바뀔 때도 말이에요. 속도가 바뀔 때도 예를 들어서 5초가 되겠고 예를 들어서 시간이 다니는 초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10m/s라고 합시다. 속도에 다니는 m/s 초당 몇 m 가느냐 이런 개념이니까 이렇게 하면 얘는 속도가 정지부터 5초 후에는 10m/s로 빠르게 일정하게 증가하잖아요. 예. 가속도가 일정한 겁니다. 기울기가 가속도가 되죠. 그러면 앞에서 요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이 면적이 이동거리 또는 변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속도가 일정한 경우에는 그런데 일정하지 않을 때는 어떨까요? 일정하지 않을 때도 역시 이제 면적은 변이가 됩니다. 소위 말해서 속도가 시간 계속 변하니까 속도가 일정한 구간은 없습니다. 계속 변하니까. 그러면 이런 거를 이제 처리할 때 근사적으로 물리에는 근사가 중요해요. 이 근사적으로 이런 작은 그 시간 구간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기가 좀 불편하니까 조금 더 크게 그려보죠. 이런 작은 시간 동안에 이 속도가 뭐 얼마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요 시간 곱하기 요
그 다음에 속도 하면 요 면적이 요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하고 비슷합니다. 이 면적이 비슷한데 똑같진 않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예. 어쨌든 비슷합니다. 근데 이 구간, 시간 구간을 짧게 잡아주면, 이 시간 구간을 짧게 잡아주면, 완전히 일치가 되는 거죠. 예. 시간을 아주 짧게 잡아주면, 일치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차가 거의 0에 가까워진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렇게 속도가 변하는 구간은 이 작은 이동하는 그 시간들을 짧게 나눠가지고 그동안 이동한 거리들을 짧게 이제 더하면 약간의 오차가 있지만은 그거 다 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더하면 이 작은 면적들의 합이 결국 전체 면적이 되니까 요 전체 면적은 대략적으로 이 경우도 전체 면적이 속도다, 이동 거리다, 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가로와 세로의 차원, 시간과 속도를 곱한 의미가 결국 거리 변이를 의미하는 거니까 여기 뭐 속도가 변해 가더라도 여러분들 나중에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은 속도가 변하더라도 어쨌든 요 면적은 의미하는 것이 면적이 의미하는 것은 이 변이가 되는 겁니다. 변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이 경우에는 이제 5초 동안 이동한 거리 또는 변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으면 삼각형 면적 2분의 1 곱하기 속도 10 곱하기 그동안 걸린 시간 5 이렇게 하면 이 면적으로서 바로 이제 얼마가 되냐 이동한 변이가 25m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변이를 구하는 방법으로서 이 속도와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도의 변화율이 되는 가속도가 되고 면적은 가로와 세로를 곱하는 의미인 그 변이 또는 거리가 되고요. 그렇게 되는데 이 거리 또는 변이를 구하는 게 변이 또는 거리를 구하는 것이 바로 이제 속도와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으로 구할 수 있어요. 면적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 이 면적으로 구하지 않고요. 면적으로 구하지 않고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 평균 속도 평균 속도는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평균 속도. 평균 속도는 델타 t 분의 이동한 거리 델타 s 이렇게 했을 때 이걸 평균 속도라고 했잖아요. 그죠? 델타 t가 무한히 짧으면 순간 속도, 델타 무한히 짧을 때 그때 이동한 거리 이렇게 따지면 이제 변이 따지면 이 평균 속도가 되는데 델타 t가 무한히 짧지 않으면 요게 이제 평균 속도가 되는 거죠. 단위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인데 평균적으로 얼마나 이동했느냐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평균 속도를 구하는데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이 속도가 일정하게 이렇게 변하잖아요. 이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우리는 등가속도 운동이라 그래요.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이 가속도가 일정한 경우에 속도가 일정하게 변하는 경우에
평균 속도는 얼마가 될까? 가장 작은 속도일까? 가장 큰 속도일까? 원래 평균 속도는 이런 방법에 시간 초당 얼마나 갈까 이렇게 해서 구해야 되는 거지만은 속도가 이렇게 일정하게 변하는 경우에는 그 구간에서 중간이 그동안의 평균 속도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등가속도 운동의 경우에는 다시 말해서 처음 속도를 V0라고 하고 나중 속도를 V라고 하면 평균값, 중간값인 얘가 이제 평균 속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평균 속도가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를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보면요. 이걸 좀 생각해 보면 이동한 이 속도라는 것은 시간 분호 거리가 되고요. 이 거리라는 것은 이 속도 곱하기 시간인데 속도가 일정할 때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되고 속도가 변하는 경우에는 이 평균 속도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평균 속도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평균 속도가 의미하는 거는 초당 평균적으로 얼마 갔느냐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 하는 것은 이 어떤 시간 동안에 평균 속도가 V다 하는 것은 초당 얼마나 갔느냐 단위 시간당 얼마나 갔느냐 이런 의미니까 이게 바로 이제 이동한 거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이 그래프가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라고 한다면 그냥 신경 쓸 거 없이 가속도가 일정하다면 어떤 예를 들어서 이 시간에서 요게 예를 들어서 요거 뭐 2초라고 할까요? 2초에서 5초까지의 이동한 거리를 구하시오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요 면적 구하면 돼요. 그냥 면적 구해서 자 얘가 5초 동안에 10m 갔으니까 2초면 일정하게 속도가 변하니까 4m 정도 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4m 정도 갔어요. 그래서 요 사다리꼴 면적을 구해서 이동한 거리 또는 변이를 구할 수도 있지만은 그거보다 더 편한 게 그냥 이거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요 구간의 평균 속도는 중간값 4하고 10의 중간값이 얼마예요? 7이겠죠. 7. 예. 그래서 이동한 거리는 7m/s 평균 속도가 그동안은 곱하기 그동안 걸린 시간 2초에서 5초니까 3초가 되잖아요. 3초. 이렇게 하면 21 세컨드 날아가고 21m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속도가 일정한 경우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가속도가 일정한 경우에 속도와 시간 그래프. 참고로 가속도와 시간 그래프에서는 가속도가 일정한 경우를 어떻게 그려야 될까? 시간, 이게 가속도다. 그럼 여기서는 가속도가 일정하려고 하면 가속도가 이렇게 일정해야 되겠죠? 네. 안 변하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은 속도가 일정하게 변하는 거예요. 속도가 이렇게 일정하게 변하는 거. 이거를 이제 가속도가 일정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여러분들 처음에 속도 어떤 시간에서 시간 t0라는 시점에서 어떤 시간 t라는 시간까지 속도가 이제 v0에서 그 다음에 v로 이렇게 변해간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이렇게 생각해 가면 해보면 여기서 이 변위를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변위를 구하는 방법은 면적으로 구하면 되고요. 또 하나는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으로서 요 중간값으로 요 구간에서 중간값 속도 곱하기 요 걸린 시간 요렇게 해줘서 요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네,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요걸 그냥 뭐라 그럴까? 요걸 T1이라고 하고 요 T2라고 하고 요 시간 간격을 걸린 시간을 T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해보면 요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동한 거리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이동한 거리는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예.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 속도는 어떻게, 여기서 이제 가속도는 뭐예요? 이 기울기, 여기서 기울기가 뭐예요? 기울기? 시간분은 속도 변화, 기울기는 기울기는 가속도죠. 예. 시간분은 속도 변화. 예, 가속도입니다. 예. 다시 말해서 이 가속도를 A로 나타내면 가속도 A는 시간 분호, 속도 변화, 나중에 속도를 V, 처음 속도를 V0라고 한다면 이 차이가 속도 변화가 되겠죠. 이걸 약간 바꿔봐 가지고 이제 V-V0는 AT 이렇게 되는 겁니다. AT라는 것은 이 속도 변화입니다. V에서 V 차이, 요 속도 변화고, A는 뭡니까? A가 1초 동안의 속도 변화죠. 1초 동안 속도 변화. 그러니까 AT는 T초 동안의 속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속도 V는 넘어가 버리면 V0 플러스 AT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여기서 거리 S 이꼬로 거리 S는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면 평균 속도는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처음 속도하고 나중 속도의 중간값 곱하기 시간 t가 되고요. 요 처음 속도, 나중의 속도는 처음 속도에다가 속도 변화를 이렇게 더해주면, AT는 속도 변화입니다. 요거를, 요렇게 더해줘 봐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2분의 V0 플러스, 요게 V는 V0 플러스 AT니까, 곱하기 T는, 자, V0 두 개니까 2하고 약분돼서 V0 T. 그 다음에 2분의 1 AT 제곱.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걸 이제, 예, 이런 것을 우리는 등가속도 운동 공식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등가속도 운동 공식. 그 다음에 이제,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거리를 구하는데 이런 공식으로 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공식보다는 이런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구하는 게 좋습니다. 물리는 의미가 빠지면 시체입니다. 시체. 공식 왜 안 와도 공식 적용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요식을 등가속도식 1번이라고 그러고 요식 S는 이렇게 나온 요식을 등가속도 운동식 2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요 식에서 1번식하고 2번식에서 시간 t를 소거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자, 1번식을 요 위의 식에서 시간 t를 a분의 v-v0로 이렇게 요 시간 t를 a분의 v-v0라고 해놓고 요게 대입하는 거예요.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한번 해봐요. s는 v0, 자 a분의 v-v0 플러스 2분의 1 a 곱하기 시간 t는 a분의 v-v0 요거 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a분의 v0 v 마이너스 v0 제곱 플러스 2분의 1. 요 a 제곱 a니까 그냥 a만 쓸게요. 이건 v 제곱이죠. v0 제곱이죠. 마이너스 2배의 v0 v 이렇게 나오겠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2a고 2a니까 요 통분 2a로 해봐요. 이렇게 하면 요거하고 요게 날라가고 요거는 뭐가 되냐? 2a분의 자, v0 마이너스 요거는 v0 제곱이 되겠죠? 네, 이렇게 s가 이렇게 나오니까 요 식에 의해서 2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이게 3번식이 되겠습니다. 등가속도 운동 세 번째 식인데 학생들이 이 공식 1번, 2번, 3번 공식으로 등가속도 운동을 뭐 많이 풉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습관은 별로 좋지 않고 가능하면 의미를 생각해서 그냥 풀어가는 게 여러분들 도움이 됩니다. 많이 도움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속도 시간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보면 가속도와 시간 그래프에서 여기서 이제 기울기는 뭐냐? 기울기는 시간당 가속도의 변화인데 그런 거 별로 이야기 안 하거든요. 별로 이야기 안 하니까 가가속도 그래야 되겠죠. 가속도가 변하니까 가가속도. 그런데 여기서 이제 면적이 의미하는 게 뭐냐? 면적이 의미하는 게 요 가로가 a고 요게 세로가 시간 t니까 면적이 의미하는 게 a고 곱하기 t를 의미하는데 요 a가 뭘 의미하는 겁니까? 1초당 가속도가 뭐라고요? 가속도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 기준 시간당 1초당 속도 변화 1초당 속도 변화 1초당 속도 변화 이건 t초니까 at만큼 속도가 변해 있겠죠. 이게 속도 변화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면적이 의미하는 것은 속도가 변하는 것이다. 속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알면 되겠습니다. 굉장한 이야기들 이번 시간에 많이 했는데요. 이거 엄청나고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과서를 조금 정리를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